그러니까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그런 우를 범하지 마시고, 결론을 말하면 이런 것도 다 모아두셔서 비용 처리를 하셔야 새는 세금 없이 절세를 할 수 있거든요. 솔직히 3만 원 예를 들면 100개면 300이에요 300도 잘 버시는 분들한테는 이거 4대 보험료 세금 생각하면 100 이상 차이가 나거든요. 이런 것들만 이제 첨부해 주시면 추가로 200만 원 또 공제를 해줘요. 사실 최저 시급만 해도 벌로 하면 한 200이 넘겠죠. 1년으로 하면 2,400인데 이거 인건비 지급 내역이 누락되면 내 세금이 엄청 늘어나요. 안녕하세요. 세무그룹 절세연구소 대표 김창희 세무사라고 합니다. 오늘은 종합소득세 신고 시 준비해야 될 서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종합소득세에 대해 먼저 간략히 설명을 드려보면 24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번 소득에 대해서 이번에 25년 5월 1일부터 6월 2일 이 사이에 이때 번 소득에 대해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이때 한다 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원래 5월 31일 아니었어요? 맞아요. 예리하십니다. 5월 한 달 동안 종합소득세를 신고를 하는데 31일이 토요일이더라고요. 그래서 토요일 31일, 6월 1일 일요일, 원래 토일 주말 공휴일 이럴 때 신고 기한이 걸쳐지면 그 다음 날로 연장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번 해는 아마 높은 확률로 6월 2일까지 신고를 하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여기서 핵심은 그러면 6월 2일 날까지 해도 되니까 6월 2일 날 해야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꼭 계세요. 근데 결론을 말하면 그런 분들이 높은 확률로 또 놓칩니다. 특히 세무사 사무실에 맡기려고 하는 분들은 이게 오래 해주신 분들도 간혹 그러는데, 세무사 사무실이 이제 일이 생각보다 많아요. 해야 될 것들이 많기 때문에. 종소세 기간에 그렇죠. 다들 이제 밤 새는 건 기본인데, 이제 5월 29일 막 30일 날 꼭 이렇게 연락이 오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대부분은 이제 워낙 해야 될 할당량이 많으니까 일단 저희가 접수한 분들 거를 제대로 해드리는 게 더 중요하기 때문에 31일, 6월 1일 이렇게 연락이 오면 대부분은 아마 거기서 안 받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그런 우를 범하지 마시고 조금 기한을 여유 있게 가져가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신고 대상자에 대해서 설명 한번 드려볼게요. 신고 대상자는 쉽게 말하면 원래 소득이 있는 분들은 모조리 이때 신고를 해야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세요. 다만 이제 사업소득이죠? 아니요, 어떤 소득이든 어떤 소득? 원칙상. 근데 예외적으로 면제를 해주는 경우들이 있어요. 근로소득 하나만 있다던가 연금소득 하나만 있다던가 이런 분들은 사실 예외적으로 신고를 안 해도 되는데, 그 이유가 근로소득을 하거나 연금소득 이런 것들 연말정산이라는 걸 합니다. 연말정산 때의 세금과 5월에 내가 만약에 신고를 한다면 이제 발생할 세금, 이 두 가지가 정확히 일치하거든요. 그러니까 차라리 너는 연말정산 했으니까 굳이 5월에 따로 신고를 하지 마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이제 예외적으로 신고를 안 해도 되는 분들. 그래서 이렇게 하면 또 어려우니까 간략히 말을 하면 사업소득 있는 분들, 주택 임대소득도 마찬가지예요. 그거 사업소득이에요. 내가 사업자 안 냈다고 사업소득 아닌 게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사업소득이 있는 분들, 근데 내가 근로소득이 있는데 3.3 프리소득이랑 같이 있거나 타소득이 있는 사람들, 그리고 금융소득이 2천만 원을 넘어가는 사람들, 2천만 원 아래면 분리과세로 끝납니다. 즉 내가 이자 배당 소득, 이게 이자 배당을 말하는 거예요. 금융소득 2천만 원 아래인 분들은 이자 배당 소득을 받을 때 애초에 세금을 떼요. 15.4%씩 떼요. 그걸로 납세 의무가 종결이 되는데 2천만 원을 넘어가면 종합과세 의무가 주어져요. 신고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된다. 보다 정확하게 내가 신고 의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고 싶으신 분들은 홈택스 들어가셔가지고 확인을 하셔도 되세요. 그 신고 안내문을 이제 다운 받으시면 신고를 할 사람들은 거기에 다 나와 있다. 준비할 서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게요. 일단 신분증, 사업자 등록증, 홈택스 아이디 비밀번호, 이 세 가지는 꼭 준비를 미리 해주셔야 돼요. 이게 준비가 되어 있으면 홈택스에서 종합신고 안내 정보 이런 것들을 다운 받으셔가지고 신고 유형을 파악을 해야 돼요. 간편장부인지 복식부기인지 추계시 단순 경비율인지 기준 경비율인지 이런 거에 따라서 내 신고 방식이 달라져요. 그래서 그걸 먼저 파악을 하신 후에 꿀팁을 하나 드리면, 단순 경비율이라고 적혀 있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이분들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굳이 세무사님한테 맡길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단순 경비율로 했을 때는 법에 정해져 있는 경비율로 이제 신고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하나, 세무사가 하나, 대표님들이 직접 하시나 똑같아요, 결과치가. 그래서 이 홈택스가 어렵지 않으신 분들은 개인적으로 혼자 하시는 걸 추천을 드리는데, 다만
내가 초기 사업자인데 초기 투자 비용이 커서 이번 적자가 났어. 그러면 그럴 때 또 세무사님한테 맡기는 게 더 좋습니다. 내가 이제 이런 것들 장부 작성을 잘 해서 신고를 하면 내가 지금 예를 들면 적자로 5천을 봤다. 25년에 1억을 벌었다. 근데 작년에 내가 적자 5천이 났다. 그러면 이게 세무사인 제가 이걸 잘 신고를 이제 적어가지고 하면 26년 5월에는 1억을 벌었지만 올해 5천만 원에 대한 세금만 돼요. 2024년에 적자 봤으니까. 근데 이거를 단순 경비율로 그냥 셀프로 신고를 해버리면 그런 걸 못하고 1억에 대해서 내야 되는데 1억에 대한 세금은 한 2,156만 원 정도 되거든요. 반면에 5천만 원이면 700 언더로 떨어져요. 그럼 세금 차이가 거의 1,500, 1,600 이렇게 나겠죠. 그래서 이거 신고 비용 한 10만 원, 20만 원, 30만 원 엄청 낮아요. 근데 굳이 그 돈을 아끼겠다고 단순을 하는 것보다 10만, 20만 원 주고 장부 작성을 해서 신고하는 게 장기적으로 절세에 큰 도움이 될 거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본격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준비해야 될 것들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한번 드려볼게요. 첫 번째, 24년 1년 동안 내가 사업에 썼던 신용카드 사용 내역 엑셀 파일입니다. 요거를 잘 준비하셔가지고 세무사님한테 드리는 게 좋은데요. 세무사님, 저는 한 번도 누락 없이 홈택스에 다 신고를 했고 등록을 해두어서 안 줘도 되는데요? 안 줘도 됩니다. 근데 홈택스에 등록을 안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시고 또 등록을 부분 한 분들도 계시고 또 5월에 재발급을 받았는데 막 12월에 등록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러면 그게 다 누락이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들은 안내를 드리면서 누락이 된 것들은 꼼꼼하게 엑셀을 받아서 달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이 영상을 시청해 주시는 분들도 이런 거 놓치지 말고 잘 준비하셔가지고 다 비용 누락이란 말이에요. 누락되면 불필요한 세금이 올라가니까 이런 거 잘 준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사업자 명의의 대출 이자 내역서입니다. 이자 같은 것도 비용 처리돼요? 그렇죠. 사업용으로 내가 대출을 받았다라고 하면 대출에 대한 원금은 갚아야 되고 그리고 빌린 거를 갚는 거니까 원금에 대해서는 해당 사항이 없지만 이자 비용에 대해서는 내가 사업용으로 인정을 받아서 비용 처리가 가능합니다. 여기서 주의해야 될 건 막 부동산 담보 대출이라든지 개인용으로 사적으로 이제 대출 받은 거를 비용 처리해달라는 분들이 계시는데 결론을 말하면 이런 것들은 비용 처리는 힘들고 내가 부동산 담보 대출 진짜 사업에 썼을 수도 있잖아요. 그럼 그런 것들은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따로 준비를 해 두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인정받기가 매우 힘들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 기부금 영수증.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대부분 기부를 할 거란 말이죠. 좋으신 분들이니까. 그래서 기부는 내가 종교단체가 됐건 뭐 이번 산불이 됐건 내가 기부를 하면 그거에 대해서 영수증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꼭 영수증을 챙겨서 세무사님께 제출을 하면 이거에 대해서 비용 처리도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교회 다니시는 분들 네. 그러면 11조 하는 그런 것도 다 가능해요? 그렇죠. 11조도 교회에 이제 요청하면 다 주시거든요. 네, 제가 교회를 안 다녀서 잘 모르는데 11조 하고 네. 영수증 주세요 이렇게 말해야 되는 건가요? 저도 교회를 안 다녀서 아마 그럴 겁니다. 실제로 제가 교회 대표님도 보면 교회 11조 한 것도 다 헌금 내역 다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다 받을 수 있다. 필요하다. 네, 필요하다. 그 다음 네 번째, 경조사 관련 증빙입니다. 내가 거래처 또는 임직원 분들께 경조사비를 드린 게 있다라고 하면 이것도 비용 처리가 됩니다. 한 가지 뭐 깨알 꿀팁이라면 이제 거래처 대표님들에 드렸던 지출은 20만 원까지 비용 처리가 가능하고요. 그 다음 내 임직원 분들한테 줬다. 이거는 사실 한도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래요? 그렇죠. 이런 거를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임직원 분께 이제 내가 한 거는 복리후생비 측면이기 때문에 접대비가 아닙니다. 임직원 뜻이 뭐예요 그러면? 임직원, 예를 들면 저희 둘의 관계는 거래처입니다. 그리고 저희 저기 이제 계시는 이제 저희 직원분들은 이제 임직원이죠. 그러니까 제가 대표잖아요. 제가 대표로 이제 명의로 되어 있는 사업자에 4대 보험이 가입되어 있는 그런 분들이 임직원이죠. 다섯 번째, 종이세금 계산서 및 간이영수증입니다. 종이세금 계산서랑 간이영수증도 꼭 챙겨주셔야 되세요. 간혹 간이영수증 같은 것들을 다 누락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결론을 말하면 이런 것도 다 모아두셔서 비용 처리를 하셔야 새는 세금 없이 절세를 할 수 있거든요. 저희 같은 경우는 세무사 사무실상 퀵을 이용하는 경우도 빈번하고 택배라든지 등기라든지 이런 게 빈번합니다. 근데 이거를 뭐 카드가 안 될 때가 있어요. 계좌이체밖에 안 돼요. 뭐 이러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저희가 뭐 세금계산 끊어주세요. 이렇게 안 된단 말이에요. 영세하니까. 그러면 그럴 때는 그냥 간이영수증 받고 계좌이체 내역 그걸로 비용 처리를 하면 돼요. 근데 사람들은 만약 간이영수증을 저희한테 안 주면 비용 처리를 못 하죠. 그러니까 무조건 그런 것도 챙겨서 달라. 간이영수증에 그 배달하시는 분들 사업자 등록증에 등록 번호랑 이런 거 다 써 있어야겠네요. 그러면. 아니요 안 써 있어도 돼요.
그러니까 그거는 세금 계산서는 그게 맞고, 세금 계산서 말고 간이용수증은 그런 거 없어도 그냥 그분의 인적사항만 있으면 되고 굳이 사업자 번호 없어도 돼요. 왜냐면 그런 분들은 또 3.3 프리랜서인 분들도 많아서 사업자 없는 분들이 많은데, 결론은 사업으로 썼음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만 있으면 된다. 그것과 계좌이체 내역. 그러면 간이용수증은 3만 원 이하면 따로 가산세도 없어요. 원래 이런 간이용수증을 하면 세금계산서, 카드, 이런 현금용수증, 이런 적격증명 서류가 아니면 원래 가산세 2%, 적격증명 불비 가산세라는 게 발생하거든요. 근데 3만 원 이하는 발생 안 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잘 챙겨가지고 세무사님한테 줘야, 솔직히 3만 원 예를 들면 100개면 300이에요. 300도 잘 버시는 분들한테는 이거 4대 보험료, 세금 생각하면 100 이상 차이가 나거든요. 이거 비용 처리하고 안 하고에 따라서.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꼼꼼하게 잘 챙겨주셔야 됩니다. 6번째입니다. 통신비 납입 내역서. 은근히 개인용 휴대폰에 대해서 비용 처리 못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내 개인용 휴대폰도 사업용 지출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도 비용 처리 다 가능한데, 문제는 카드로 이제 결제를 하면 저희가 비용 처리를 도와드릴 수 있는데, 계좌이체를 하고 세금 계산서 안 끊는 분들이 계세요. 이거 끊어야 됩니다. 끊어야 부가세 10% 매입세 공제 받을 수 있어요. 근데 못 끊었다. 어쩔 수 없잖아요. 일단 그러면 그거를 1년치 소급해가지고 24년 거 저희한테 주시면 그것도 비용 처리가 다 가능하다. 그러니까요. 이거 웬만한 통신비가 요즘에 1년에 100만 원씩은 나오는. 그렇죠, 그렇죠. 100만 원이면 못해도 부가세 공제만 받은 10만 원이잖아요. 10만 원 딴 파스 안 나오잖아요. 그 소득세 20-30% 잡고 얘기를 하면 20-30만 원 내가 안 내도 될 소득세를 더 내는 거잖아요. 건보료랑. 그러니까 무조건 챙기셔야 된다. 7번째, 차량 등록증입니다. 차량 관련 비용도 다 비용 처리가 돼요. 나는 이거 사업용으로 산 게 아닌데요? 애초에 살 때 사업용으로 계약을 하지 않았는데요? 그런 건 필요 없어요. 다 내가 출퇴근을 차량으로 하고 그런 거 다 인정받는 거거든요. 출퇴근도 사업의 용도로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내가 처음에 이 차를 살 때 뭐 사업자가 아니었다 해도 중간에 이걸 사업용으로 이제 전환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다 비용 처리를 받으셔라. 8번째, 임대차 계약서입니다. 임대차 계약서 같은 경우에 이제 월세랑 보증금 이렇게 적혀 있잖아요. 관리비랑. 근데 이런 걸 왜 받냐? 이거를 세금계산서를 빠짐없이 끊는 분들이면 저희가 안 받겠죠. 근데 이런 것들을 세금계산서 발급 못 받는 분들도 많이 계세요. 예를 들면 임대인이 간이과세자면 세금계산서 못 끊어주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근데 세금계산서 없으면 다 누락이 될 거잖아요. 실제로 사업용으로 쓴 거예요. 그러면 저희가 이제 예를 들어 월세가 한 뭐 80이다. 그럼 1년에 12개월 하면 960에 대해서 증빙 있고 임대차 계약서랑 계좌이체 내역 있다. 그럼 960만 원 저희가 비용 처리할 수가 있는 거죠. 물론 이제 가산세는 있을 수 있지만, 그렇지만 어쨌든 가산세가 2% 3% 나오는 것보다 세금 20-30% 줄이는 게 훨씬 크기 때문에 웬만하면 비용 처리를 다 받는 게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9번째입니다. 가족관계 증명서. 가족관계 증명서가 왜 필요하나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게 소득공제, 인적공제 영역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본인 공제 150만 원 뿐만 아니라 내 부양가족이 있으면 한 명당 150만 원은 소득공제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이제 저희가 확인을 해드리기 위해서 받는 것이고, 나이 요건, 소득 요건이 있는데, 나이 요건은 만 20세 이하이거나 자식들, 그리고 부모님들은 만 60세 이상, 그리고 소득 요건 연 100만 원 소득금액 이하인 사람, 이런 것들을 충족하면 이제 소득공제에 넣을 수 있어요. 부양가족으로. 이때 주의해야 될 게 이름과 주민번호가 필요해요. 이 공제를 넣기 위해서. 그래서 가족관계 증명서를 받는 건데, 이게 없으신 분들은 그냥 뭐 주민센터에서 받으셔도 되고, 인터넷에서 그냥 가족관계 증명서 치면 대법원 사이트가 나와요. 전자 가족관계 등록 시스템인가? 그런 게 나와요. 그러면 거기 들어가셔서 이제 받으시면 되시는데, 나 이런 거 어렵고 해주면 안 돼요? 이렇게 하면 그냥 이름, 주민번호, 자식이나 부모님 거 알려주시면 저희가 이런 거 없어도 해줄 수 있어요. 근데 부모님이나 자식, 주민번호 모르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럴 거면 그냥 주시라. 그런 차원에서 받는 것이고, 이름이랑 주민번호를 주실 수 있으면 굳이 따로 이 서류까지 주실 필요는 없다. 여기서 주의해야 될 게 중복 공제를 주의하셔야 돼요. 저 같은 경우에 누나가 있는데, 누나가 이제 직장을 다닌단 말이죠. 그럼 연말정산을 위해서 부모님을 부양가족으로 넣을 수가 있어요. 근데 저도 넣고 싶겠죠? 그러면 이제 둘 중 한 명만 넣어야 된다는 거죠. 만약에 둘 다 넣었다? 그러면 둘 중 한 명 토해내라. 이렇게 가는 거니까 중복 공제를 생각보다 국세청에서도 깐깐하게 보기 때문에 이런 것도 체크를 잘 해주셔야 되시고, 두 번째로 가족 중에 장애인분이 계시다. 그러면 장애인 증명서 이런 것들만 이제 첨부해 주시면 추가로 200만 원 또 공제를 해줘요. 그러니까 복지카드 혹은 뭐 장애인 뭐 증명서 이런 것들을 제출해 주시면 저희가 200만 원 추가로 공제를 해드릴 수 있다. 주의해야 될 건 소득금액이 연 100만 원 이하이신 분이셔야 되긴 합니다.
마지막 10번째, 인건비 지급 내역입니다. 인건비 지급 내역은 엄청 중요해요. 사실 최저시급만 해도 벌로 하면 한 200이 넘겠죠. 1년으로 하면 2,400인데 이거 인건비 지급 내역이 누락되면 내 세금이 엄청 늘어나요. 그래서 기장을 안 맡기고 계신 대표님들께서는 인건비 신고도 누락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걸 소급해서 가산세가 나오긴 하지만 소급해서 신고를 하더라도 이거에 대해서 비용으로 인정을 받아야 종소세 훨씬 주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잘 챙겨가지고 세무사님한테 준 후에 인건비를 소급으로 신고하더라도 세금을 줄이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요거까지 챙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외에도 뭐 부가세 신고서, 뭐 면세사업장 현황 신고서, 연말정산시, 뭐 간소화 PDF 등등등, 사실 준비서류 훨씬 많은데 이런 것들은 개개인의 맞춤형이거든요. 필요한 사람들에 한해서만 이제 받으면 되는 부분이라서 추가적으로 내가 셀프 신고를 하지 않고 뭐 세무사님께 신고를 맡긴다고 하면 세무사님한테 필요 서류를 뭐 있냐 뭐 말씀하시고 요청을 하시는 서류를 잘 주면 절세를 잘 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제 5월이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되는 대표님들이 많이 계실 텐데요. 저희가 종합소득세 이제 신고의 달을 맞이해서 이벤트를 준비를 해보았어요. 고정 링크로 저희 종합소득세 특별 이벤트를 준비해 두었으니까 혹시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번 클릭해 보셔서 혜택을 누려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인데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